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곱셈의 경우 앞에서 배웠던 덧셈 뺄셈과 달리 조금 더 용이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무엇이냐면 두 수를 곱할 때 두 수의 부호가 같다. 그런 경우엔 플러스를 붙여줍니다.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 음의 부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0과의 곱은 항상 0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0은 음수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0이나 플러스 0이라고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부호가 같은 걸 예를 들었을 때 플러스 3과 플러스 7을 곱한다고 할게요. 자, 이 경우는 답이 뭐가 나오느냐? 부호는 둘이 같으니까 플러스 3과 7의 곱은 21이겠죠. 자, 그럼 하나의 부호로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7입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3이 7개 있는 거니까 자, 부호는 마이너스고 숫자는 21입니다. 자, 근데 가끔 이제 분수와 소수가 이제 섞여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0.5 플러스라고 할게요.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3 이렇게 될게요. 자, 이런 경우는 우선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마이너스 써주고 나서 0.5는 10분의 5죠. 곱하기 7분의 3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약분이 여기서 됐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4분의 3이 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약분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분수와 소수는 분수로 고쳐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가끔 분수 중에 소수로 고쳤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얘보다는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그렇게 계산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장에 보면 곱셈의 연산법칙이 나와요. 자, 이건 너무너무 쉬워요. 뭐냐? 자, 2 곱하기 3은 6이에요. 3 곱하기 2도 6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바꿨는데도 계산의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해서 곱셈의 교환법칙입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어떤 거? 덧셈의 교환법칙 배웠었죠. 그래서 구분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요. 자, 곱셈의 결합법칙 얘도 덧셈에서 배웠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있어요.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있는데 자, 얘를 먼저 하거나 둘의 계산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편한 거 먼저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를 바꿔봅시다 한번.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거보다 나는 2 곱하기 5 한 다음에 3을 곱할래. 그러면 얘 10이고 3을 곱하면 30이네.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교환법칙. 방금 한번 썼고 여기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거 먼저 계산하는 결합법칙 써줬네요. 자, 그 다음에 세수 이상의 곱셈이에요. 자, 세수 이상의 곱셈은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은 솔직히 상관없는데 가끔 한 번에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위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해봅시다.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7 할게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네 둘에 곱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죠? 자, 근데 얘네 둘에 곱하면 마이너스 만났네?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 셋의 계산은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계산 결과는 70이라고 써주시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 음수의 개수가 얘처럼 이렇게 2개다라고 하면 짝수개는 플러스. 근데 만약에 얘가 플러스였다고 칠게요. 그러면 음수가 1개가 되죠. 그렇게 되면 홀수개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음수가 마이너스 만나면 얘네들이 합체했어 뿅뿅 합체해서 플러스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거듭제곱의 계산입니다. 자, 거듭제곱은 우리 제일 처음에 소인수분해 할 때 배웠었어요.
반복해서 같은 수를 곱하는 거였어요. 그럼 양수의 거듭 제곱은 당연히 계속 플러스만 곱하니까 플러스일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음수인데 왜? 음수는 방금 전에 했듯이 어떻게? 자, 음수의 개수가 홀수개면 마이너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듭 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음수의 지수가 홀수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면 지수가 3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해서 27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를 풀어서 쓰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뭐다? 마이너스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얘랑 뭘 구분해 주셔야 되느냐? 마이너스 3 자체의 제곱입니다. 자, 위의 수는 봤더니 괄호 바깥에 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자체를 제곱하는 건데 지금 여기 봤더니 제곱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요. 밑에다가 쓰면 마이너스 3에다가 3만 한 번 더 곱한 거란 뜻이에요. 말하자면 3만 제곱한다 이거죠. 자, 그럼 이건 결과가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9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위의 계산과 아래 계산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이 나와요. 얘는 정말 중요하고 매우 중요해서 별표 5개 쳐야 돼요. 자, 분배 법칙은 말은 분배 법칙인데 나누어주는 것, 분배. 말하자면 나눠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고 다시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3 더하기 5를 할 거예요. 자, 원래대로라면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건데 우리는 얘를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곱할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2를 3에도 곱하고 5에도 곱하자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3, 2 곱하기 5 한 다음에 어떤 계산? 덧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6 더하기 10 해서 16 나오자는 거죠. 자, 이거는 물론 이게는 너무 쉬우니까 사실 금방 할 수 있는데 분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분수가 나오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14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5 더하기 14분의 6 이렇게 할게요. 약분이 되네요. 자, 그래도 그냥 합시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하자는 거예요. 한번 곱해볼게요. 자, 얘네 둘이 곱하면 얘는 플러스죠. 아무것도 안 써있으니까. 자, 부호가 마이너스. 자, 근데 얘네 둘이 곱하면서 약분이 돼요. 약분하기 전에 그냥 계산할게요. 7분의 70. 자, 그 다음에 자, 얘네 둘이 계산할 거예요. 자, 얘네들은 플러스. 얘는 약분이 쉬우니까 그냥 약분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6. 그럼 앞에 것도 마이너스 10. 뒤에 건 플러스 6. 그러면 얘 마이너스 4라는 답이 나오네요. 굳이 얘를 통분하고 분수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떤 거냐? 괄호를 묶어주는 거예요. 자, 괄호를 묶어주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짜잔. 자, 3 더하기 5 아까 했던 곱하기 자, 해볼게요. 4가 아니었나요? 2였나요? 자, 어쨌든 자, 얘를 하는 건데 자, 이번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죠? 원래 풀어져 있던 대로 해봅시다. 자, 4 곱하기 3과 4 곱하기 5를 묶어줄 거예요.
자, 그럼 양쪽에 봤더니 여기에 똑같이 뭐가 있어요? 4 곱하기가 있어요. 그러면 4 곱하기를 먼저 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쓴 거는 이렇게 살짝 지워보세요. 그럼 남아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가 마저 써주자는 거죠. 이렇게. 바로 이게 분배 법칙을 이용한 괄호 묶기예요. 얘는 묶었는데 왜 분배해요? 얘도 분배해요. 분배 법칙의 반대 방향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